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나이인 저는 지금껏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늘 그 부분은 부모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딸은 특히 더 귀하게 키워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저는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고 남편도 그 부분에서 저를 잘 맞춰주고 좋아해줬기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자산 관리 일을 하는 남편은 들어보면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워낙 재테크 쪽으로 똑똑한 사람이라서 본인 일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냥 되는 대로 돈에 맞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마음이 끌리더군요. 아버지는 항상 제게 그랬거든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사람 사는 거야. 항상 너는 어떤 정신으로 사는지 그런 걸 첫 번째로 봐야 돼. 그런 남자면 무슨 위기가 와도 다 헤쳐나가는 법이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능력을 과시하는 남자한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소개팅을 나가면 한다는 첫 인사말이 되게 그런 거더라고요. 강북 쪽에 24평 아파트 한 채 제 명의로 마련했고요. 차는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면 앞으로는 돈 걱정 같은 건 크게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썩 달콤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은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셨네요. 그런 편이죠. 아버지 덕분에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자립심은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는 제 환경에 대해 약간 삐뚤어진 태도로 보는 건가 했는데, 저는 사실 어렵게 컸거든요. 지금도 집에서 가장이나 다름없는 위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를 더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으면 되게 나약해졌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드린 말이에요. 주연 씨는 어떠신지. 아, 그러셨구나. 듣고 보니 저도 그런 면이 있긴 해요. 그래서 주연 씨 내면이 되게 곱다는 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이거 칭찬으로 들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책임감이나 무게는 꼭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우리 둘이 만나서 가정을 잘 꾸리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남편과 첫날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겠더군요. 이성적으로 좋은 감정인지를 알기 전에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사실 간절한 사람들 돕는 거거든요. 간절한 사람들이요? 그래도 투자하는 건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이야기 나눠보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모두 다 사정이 있는데 저처럼 어렵게 자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 그래서 제 돈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래요.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10,000원 한 장 없어서 온 가족이 힘들었던 거 아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라 절대 피해보지 않게 해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태 누굴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주연 씨는 제가 꼭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자기 주관과 확신이 있는 이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결혼을 하기로 했죠. 다행히 남편 부모님 측에서는 저를 반갑게 반겨주었는데, 가장 걱정했던 아빠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네를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야.
사람은 오래 볼수록 진가가 나오는 거거든. 이해합니다, 아버님.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나랑 둘이서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그래 보자고. 내 딸 아무한테나 못 줄 것 같아서 그래. 나는 옛날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 없으면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 주의라서. 애 혼자서 일하고 그러는 것도 괜찮다 생각한 사람이야. 그래도 자네가 있다니까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네. 저 없이 그 두 사람은 몇 번을 만나서 술도 마시고 같이 등산도 가며 시간을 보내더니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주연이 이제 결혼 준비해야지. 아빠 마음 정했다. 정말? 그럼 결혼 허락해 주는 거야? 사돈댁이 풍족한 편은 아니니까 우리 측에서 집이랑 다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려봐. 기분 상하지 않게.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절대 안 될 일이라면서 길길이 뛰었지만 아버지와 만나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 자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아빠는 잘 만났어? 아버님 살아온 이야기 들으니까 알겠다. 왜 그런지. 응? 그래? 아빠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해줬어? 사글세방에서 시작했는데 정말 집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었으면 더 빨리 성공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셨대. 그래서 우리한테 꼭 안정감 있는 집은 마련해주고 싶다고 하시네. 잘 채우고 살면 된다고. 기반은 본인 손으로 다 해주고 싶으시대. 그게 자기한테 줄 아빠로서의 마지막 일이라고 하시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돈이 아니라 마음인 게 느껴져서 받기로 했어. 잘했어. 나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서 더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 아빠랑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도 여러모로 모든 생활이 저에게는 편하고 좋았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역시 돈이 힘이라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아직도 시집 때 내가 부족하게 갖고 왔던 거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그게 은근 권력 싸움이라서 초반에 그냥 무리해서라도 할 걸 싶었어. 너는 잘해가니까 네 시어머니가 안 건드리는 거야.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 워낙 성격이 무난한 성격이라서. 세상에 무난한 시어머니가 어딨어? 특히 아들 가진 엄마는 대단한 거 뺏겼다는 생각한다니까. 너희 아버지가 식견이 좋으셔서 멀리까지 정말 잘 내다보신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 시어머니가 평소 저에게 굉장히 배려하는 태도로 대하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주말에 같이 식사해요. 재훈 씨랑 같이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무리해서 괜히 밥 먹고 그러지 마. 주말엔 너도 쉬어야지. 나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럼 밖에서 외식할까요? 어머님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럴래, 그럼. 그러면 괜히 비싼 데 찾고 그러지 말고 적당한 데서 먹자. 어차피 나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사주는 건 다 좋다. 너희 좋은 걸로 먹어. 네, 어머니. 그럼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래. 항상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저에게 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제 친구들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상태라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평소와 달리 시어머니가 제게 건강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걱정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무 야윈 것 같은데 결혼식 준비할 때보다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가끔 우리 며느리 얼굴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재훈이 놈은 저렇게 통통하게 살이 쪄가는데 우리 며느리는 점점 말라가니. 원래 제가 조금 힘들면 빠지는 편인데
또 금방 돌아와요. 아니야. 기력이 없어 보여, 요즘. 얼굴까지 창백하고. 창백한 정도는 아닌데? 엄마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얼굴빛이 안 좋은 건 심각한 문제야.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하실 정도 전혀 아니에요. 엄마, 요즘 그런 거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부담이야. 내 며느리 걱정하는 건데. 너는 혼자서만 건강하다 이거냐? 나도 내 며느리 내가 아껴줄 거다. 너는 남편이 돼선 그렇게 신경을 안 쓰냐?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하는 말이 꼭 무슨 애를 낳아야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눈치 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 엄마는 걱정해서 하는 소리 같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부담스럽게.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에요. 아유, 얼굴은 어느 때보다 건강한 얼굴인데요, 뭘. 아이고, 그러니? 그렇게 느꼈니?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내가 사과하마. 아니에요, 어머니. 괜히 이 사람이 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가 제 건강 생각해 주시는 걸로 알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그나저나 사돈어른 사업은 잘 되시지? 네, 워낙 오래 하시기도 했고 자리 잡으셔서 잘 되세요. 내 주변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정말 대단하시지. 장인어른 대단하시지. 그렇게 통 큰 분도 없을 거야. 보잘것도 없는 집을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저도 그래요, 어머니. 절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며칠 뒤 시어머니 이름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더라고요. 열어보니 한 달치 먹을 한약이 들어있었어요. 제 건강 때문에 시어머니가 보내신 것 같아 저는 얼른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금방 택배 받았는데 이런 걸 다 보내셨어요. 너 저번에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야위어서 내가 잘 아는 한의사한테 특별히 부탁한 거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이거 무슨 한약이에요? 아, 그거? 기력 보호하는 거야. 내가 특별히 좋은 것만 넣어달라고 했다. 내 성의 보고 꾸준히 먹어라. 근데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건 전혀 없네요. 원래 한약은 체질도 보고 음식 같은 것도 가려 먹어야 하지 않아요? 아, 그런 건 따질 거 없이 다 먹어도 되는 거라고 하더라. 근데 제가 체질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약을 좀 가려 먹는 편이라 직접 처방도 안 받고 먹는 게 걱정돼서요. 그건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니까. 근데 넌 내가 걱정돼서 이렇게 먼 한의원까지 가서 한약을 쳐가지고 왔건만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이래저래 따지냐 서운하게. 너 나를 의심하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잘 알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머님. 내가 이전부터 네 건강이 걱정돼서 일부러 이렇게 생각해서 져가지고 왔는데 아주 서운하다 서운해. 나는 너한테 잘해주면 안 되는 거냐? 가난한 시엠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냥 먹으라면 먹으면 되지. 어머님,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늘 제 의견을 잘 들어주던 시어머니가 조금 다르게 무조건 먹으라며 화를 내시는 게 좀 낯설더군요. 유독 제 체질이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터라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한의원으로 전화를 한번 해서 확인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모르는 한의원에서 덜컥 받아온 약을 게다가 아무 관계없이 먹어도 된다는 게 찝찝해서 우선은 그냥 두기로 했죠. 괜히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또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것 같아 그대로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 제게 얘, 내가 지어준 한약은 계속 잘 챙겨서 먹고 있지? 네? 아직요, 어머님. 이따가 먹으려고요. 뭐? 아이, 점심에 밥 챙겨 먹기 전에 먹어야지. 왜 안 먹었어? 실은 어머니 그게 제가 제 체질이랑 한약 성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의원에 전화를 했는데요. 없는 번호로 나와서요. 그래서 일단은 두고 안 먹고 있었어요. 뭐라고? 아이고 참나.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냐? 네가 귀하게 자라 아무것도 안 먹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정성 생각해 보낸 걸 어쩜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또 그러고 있냐? 어머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혹여나 저한테 안 맞는 걸 잘못 먹었다가 더 큰 병이 생길까봐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직접 받은 건데 그걸 의심을 해? 왜? 내가 나쁜 거라도 탔을까봐? 며느리 걱정이 돼서 수소문해서 부탁한 걸 어떻게 그렇게 의심을 하니?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이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넌. 어머니, 화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챙겨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오늘 네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라. 네? 저희 집에는 갑자기 왜요? 아니, 네가 정 불안하면 나도 옆에서 같이 마실 거니까 그거 보고 먹으면 되지. 내가 독이라도 탔을까봐 그런 모양인데 아주 며느리 눈치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시어머니가 처음 저에게 서운하단 내색을 크게 하시는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굳이 먹게 하겠다고 집까지 찾아오는 시어머니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 뜻이 그렇다니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 포는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꼭 보셔야 잠잠해질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체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가 많았거든요. 갑자기 피부에 뭐가 막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어떤 약재를 넣었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지. 다른 뜻은 정말 없어요. 어머니 마음 너무 감사해서 말을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랬냐? 하긴 나도 아까는 너무 흥분했다. 놀랬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잘 챙겨 먹을게요. 그래, 그래라. 나 있을 때 한번 먹어봐봐. 그렇게 한약을 한 대접 먹고 시어머니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품이 나오고 견딜 수 없이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오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너무 졸리는데요. 너 불면증 같은 것도 있다고 했지? 아이고 효과가 오는 거야. 잠 오는데 괜히 견디지 말고 한숨 자. 나도 이제 가야지.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도 안 하시고 식사라도 하시고 가셔야죠. 제가 어떻게 잠을 자요?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네가 제일 중요하지. 일단은 얼른 침대로 가자. 자자, 누워라. 그리고 기억도 없이 저는 침대에 쓰러져 잠에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도 가물가물할 정도였는데 꼭 내시경을 받을 때 열도 새지 못하고 잠드는 것 마냥 그렇게 잠에 취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예민한 성격이라 잠귀가 밝은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밖에서 시어머니의 웃는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더군요. 처음엔 이게 꿈인가 싶었고 시어머니가 안방을 들락날락거리는 것도 보이는데 모든 것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걸 느끼는 순간 저는 이게 단순히 잠이 아니라 뭔가에 취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잠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손으로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꾹 눌러가면서 겨우 정신을 차려 눈을 떴는데 밖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더군요. 도장이랑 챙겼어. 그럼 다 된 거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어차피 저 세상 사람처럼 자고 있어서 지장도 찍을 수 있어. 쟤네 아버지 돈 넘쳐난다니까. 이 정도는 절대 문제 없을 거다. 아니 뭐라고 하면 그냥 실수였다고 하면 되지. 무대볼로 몰랐다고 하면 지가 어쩔 거야? 저와 대화할 때랑은 전혀 딴 사람이 돼서 깔깔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이것도 꿈을 꾸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계속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데 시어머니의 통화는 계속되더군요. 저는 손목에 있던 스마트워치를 겨우 눌러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이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 녹음기부터 키라고 하여 설정을 해준 덕에 금방 녹음기 버튼을 눌러 이 상황을 녹음할 수 있었죠. 우리 아들이 알려준 데라니까. 근데 내가 돈이 어딨어. 돈 많은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펑펑 쓰는데 저녀는 우유 하나 마시는 것도 유기농으로만 처먹어. 그리고 어른 무시하는 것도 습관이고 쟤한테 빌려달라고 해도 그만인데 저게 싸가지 없이 콧대만 높아선 더는 내가 굽히기가 싫래. 뭘 좋아 좋기는. 초반에 집 해온 것 빼곤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었어. 나도 근사한 가방이나 밍크코트 정도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어. 아주 부자들이 더 독하다니까. 집 하나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오는데 오로지 지살궁리만에 실리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이 기회에 지도 당해봐야지. 지 아버지가 엄청 큰 사업체도 있고 하니까 빚지더라도 충분히 갚는다니까. 내가 더 많이 사둘 테니까 기다려봐. 우리도 이제 한탕 제대로 챙겨서 노후 준비해야지. 알았어. 고맙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지장도 찍어둬. 시어머니의 저 소름 끼치는 말과 두 얼굴에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결혼 전 이야기도 그래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저희 아버지와 제게 집을 해오니 예단은 받지 않겠다고 본인도 양심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뒤에서 딴 이야기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분명 저를 일부러 잠들게 하고 뒤에서 뭔가를 꾸민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혼잣말로 잠에 들지 말고 정신 좀 차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가 안방에 오자마자 다시 잠든 척을 하며 누워 있었죠.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미년이 부자로 태어나 베풀 줄 모르는 죄라고 생각해. 네 아빠 때문에 평생을 편하게 산 주제. 너도 한 번은 이런 것도 경험해봐야지 인생 쓴맛을 알지. 기다려라 아주. 내가 그 경험 제대로 시켜줄 테니까. 그러더니 제 엄지손을 끌어다가 흰 종이에 지장을 찍는데 콧노래까지 부르며 사라지더군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 음료수까지 꺼내서 따라 마시며 맨날 이런데 돈을 쳤으니 문제지. 나나 좀 주지. 제 집처럼 멋대로 행동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동안 제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겨왔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겨우 몸을 일으켜 녹음된 파일을 저희 아빠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몸을 일으켜 핸드폰을 찾아 간신히 경찰에도 신고를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완벽한 위조고 범죄였으니까요. 제 명의를 멋대로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걸 두고 봤다가는 아버지 사업까지 몽땅 날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TV를 틀어 트로트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었고 시끄러운 노래 덕에 제가 통화를 할 때도 잘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벌어 신고를 했고 몇 분 뒤 경찰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저도 신고를 했다는 안도감에 잠깐 잠이 들었었는데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 얼른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근데 밖에선 시어머니가 당황을 하며 누가 신고를 해요? 여기 나 혼자 있는데. 아이, 우리 아들 집이라니까요. 어느 미친 사람이 허위 신고를 해? 멀쩡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유, 잘못 신고받은 거니까 돌아가세요. 저는 그 소리에 문을 부서질 듯 열어 제꼈고 갖은 안간힘을 쓰며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관님들, 돌아가지 마세요. 제가 신고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일어났니? 아이, 근데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신고를 했다니. 너 아직 잠에서 덜 깼니? 아이, 나도 놀랐다.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제 말 못 들었어요? 제가 경찰 불렀다고요. 당신이 나 잘 때 했던 말 듣고 나서 내가 신고한 거라고요. 저기 경찰관님들, 일단 이분한테 제 도장 갖고 간 거 서류에 지장까지 위조했으니까 빨리 그것부터 찾아주세요. 아니, 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아직도 잠에서 덜 깼구나? 경찰관님들,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 당신이 나한테 먹인 그 한약, 그거 뭔데요? 그거 먹여서 잠에 취한 사이에 다 훔쳐가려고 했어요? 내 돈을 당신 것처럼 쓰시려고? 내가 녹음도 해놨으니까 발뺌하지 마세요. 얼른 이 사람 가방 뒤져보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경찰관 2명을 온몸으로 막으며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경찰관님들, 그게 아니라 내가 도장 하나 맞추려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 건 어떤 모양으로 돼 있는지 그거 보려고 한번 뒤져보고 찾아본 거예요. 돈 많은 집 딸은 어떤 모양의 도장을 받는지 아고요. 그러자 경찰관들도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변명을 뒤로하고 가방을 좀 보자고 했어요. 이윽고 제 연락을 받은 저희 아빠 또한 회사 변호사님을 대동해 불이 나게 오셨더라고요. 그리곤 이 상황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 이게? 대체 그 녹음 파일이 무슨 소리야? 아빠, 경찰관 분들 오셨으니까 같이 정리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도장 모양이 궁금해서 그랬다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고작 그런 이유로 저를 잠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사돈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하고 둘이서 풀게요. 이건 다른 분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 얘,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을 이렇게 키워? 경찰도 모자라 네 아버지까지 부르면 어쩌자는 거야? 그 도장 모양 하나 보려고 한 걸 일을 이렇게 만들어? 도장 모양이라고요? 당신 떠드는 소리 다 듣고 왔습니다. 그 한약도 당장 가서 성분 검사할 테니 그리 알아요. 그때 변호사님이 시어머니가 제 지장을 찍은 서류를 보며 따님 명의로 투자할 목적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엄연히 명의 도용입니다. 지장까지 찍어서 본인이 한 것처럼 해두셨네요. 당장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저희 앞으로 기어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했음. 진즉 도장 훔쳐서 나갔죠.
근데 그게 아니라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내 친구가 시켜서 그랬던 거예요. 나도 우리 며느리 깨는 거 보고 가려고 걱정돼서 그냥 있었다고요. 그렇게 나쁜 맘이었음. 도망을 치고도 남았겠죠. 네? 예, 아가, 정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더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 가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돈이고 나발이고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당신 남의 돈을 이렇게 우습게 한 거 어떻게 됐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봐. 그리고 주연이 너도 여기 있지 말고 아빠랑 같이 집에 가자. 당신 이 집에서 대체 우리 애한테 뭘 먹일지도 모르고 사람 해하고도 남겠네요. 다시는 당신네 집이랑 상종도 안 할 테니 그리 알아요. 고소하면서 이혼 소송까지 같이 할 테니 그리 하려고요. 네? 아이고, 사돈 어른,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은 잘못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 혼자 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엄마는 제 치기 어린 생각에 딱 한 번만 용서를. 뭘 믿고 용서를 해? 맨날 고맙고 어쩌고 숙이는 척 하더니 뒤에선 이런 짓이나 꾸미고. 기회 없어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입니다. 끝까지 조사하세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 손에 이끌려 친정집으로 가게 됐고, 아버지는 이 일이 혹시 남편과 같이 꾸민 일인지 모든 걸 다 알 때까지는 보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녹음한 파일을 잘 들어보니 남편이 뭔가를 흘려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했죠. 그렇다면 저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산다고 해도 남편이 언젠간 똑같이 이런 일을 벌일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별거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남편하고도 연락을 끊고 살았을 때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면서요. 내가 엄마한테 보낸 거야. 봐. 난 엄마 아는 분한테 줄 정보라고 해서 아무 뜻도 모르고 준 거라고. 당신 마음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우리 관계에 대한 의심은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문제는 나도 할 말이 없어.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한테 이상한 한약까지 먹였어. 미안해. 내 엄마지만 할 말이 없다. 난 당신하고 이혼 같은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 장인어른한텐 진심으로 내가 다 사과드릴게. 남편은 그날 이후로 계속 친정에 찾아와 아버지에게도 결백을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모가 작당한 것이 아니라 해도 저는 신뢰가 다 깨진 마당에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는 없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저희 아버지 또한 잘 생각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났는데 남편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혼자 변호를 하다가 이기지 못할 싸움인 걸 알고 바로 포기를 해 제가 유리한 조건으로 승소를 했고 위자료까지 받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명의도용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재판은 저희가 이기게 되었고 시어머니 또한 그 죄에 맞는 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나 아버진 제대로 더 벌을 받았음 했지만 만약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내가 그냥 당하기만 했다면 더 큰 화를 불러왔을 텐데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끝을 맺은 게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어요. 저는 이혼 후에 그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얻어 새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이전 시어머니가 절 막 쫓아오는 악몽도 꾸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 식구들 몰래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까 말까 할 텐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 스스로를 원망도 했었지만 매번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 이유도 그것 중 하나이고요. 끔찍한 시간이 지나 언젠간 저에게 다시 꽃필 날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늘 행복한 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